따뜻한 감성,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카페인에 중독되어 허우적거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러분의 마음을 카페인으로 중독시키고 싶은 커피 한잔 할래요의 저는 박경아. 저는 김도영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채널 고정!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 우리의 마음을 옳은 길로 가게끔 생활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호원 회장님입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원입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옳고 바른 마음 총연합회 총재 구호원입니다. 인성교육 전문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기도 하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그 말씀하신 옳고 바른 마음 총연합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얘기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옳고 바른 마음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으세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옳고 바른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들어왔던 그 마음 씨앗의 성능을 얘기한 겁니다. 바로 씨앗의 본 DNA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단체는 언제 어떻게 설립하게 되셨나요? 예, 단체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많이 깊습니다. 원래의 어떤 뿌리를 놓고 보면 한 30년 정도 옳고 바른 마음 심리연구원을 통해서 인성이라는 어떤 영역을 깊게 이해하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사단법인 옳고 바른 마음을 2008년도에 설립을 해서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쉼터를 만들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인성교육에 그 어떤 치중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오던 중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일 환자들만 만나는 그런 어떤 삶이 결코 그렇게 아주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한 30년 이렇게 연구한 그런 결과에 대한 보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2015년도에 옳고 바른 마음 총연합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본격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5년째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주로 어떤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첫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인성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인성 회복을 하기 위한 네. 생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성 실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런 용어가 옳고 바른 마음 인지 인성 교육입니다. 그리고 실천 운동도 옳고 바른 마음 실천 운동입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바로 행동으로 실천해라 뭐 맞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 인성이라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인간다움을 회복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들을 갖고 계세요. 다 아시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 그 인성이라는 어떤 영역은 아까 마음 씨앗을 얘기했잖아요. 이 씨앗은 주변 환경이 맞지 않으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냥 잠을 잡니다. 네. 잠복 상태로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결안에 따뜻한 온도를 줘서 병아리가 되고 난 다음에 사료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사람 됨에 싹을 틔우지 않은 그런 결안에다 지식이라는 사료나 물을 주고 있는 그런 격이죠. 그러니까 싹이 틔워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애절이나 효나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으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체의 이 기본적인 목표나 뿌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다양한 사업들을 또 펼치셨을 것 같아요. 펼쳐온 사업 중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업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째는 이게 처음에 심리, 마음, 정신세계를 연구해서 사람의 근본에 뿌리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또 그걸 통해서 싹을 틔워낸 이후에 인성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사실은 옳고 바른 마음 인지라는 게 어떤 막 거창한 어떤 학문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을 보고 듣고 말하는 어떤 도중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주파수가 나를 깨워내기 시작합니다.
너 안에 사람다움이 있어. 너 밖으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하다 보면 얘가 나도 모르게 불쑥 나와서 내 자신이 누군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내가 가장 이상적인 성취욕을 맛보게 되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바로 생활 속에서 이 생태 환경 조성을 잘 해주면 나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어떤 삶을 누구나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기준들이 안타깝게도 외부에서 찾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이런 좀 교육을 받으셨던 건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참 저도 제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참 손이 귀한 집안에 장손이십니까? 10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아들 5, 딸 5. 이런 이제 막내 아들인데요. 예. 저희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해주신 게, 뭐 여러 형제 중에 이제 막내는 응석바지가 돼서 네. 막 그 형들한테 달려들기도 하고 네, 막 이렇게 애교쟁이. 했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그때부터 화가 나 있으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너는 큰일 해야 될 사람이잖아. 근데 그 큰일 한다는 게 뭔지 설계를 얘기하신 것도 아닌데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조금 있다 보면 마음이 쑥 그 화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의 나의 모습을 알고 이렇게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그 10남매라는 여러 형제 자매들 속에서 진짜 부족함이 없이, 결핍됨이 없이 진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족한 사랑을 얻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그 인성의 싹을 틔우는 그런 긍정적인 노력들이 언어를, 아니었을까. 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긍정적 언어가 예. 사람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제가 뭐 그 어떤 학원, 뭐 자동차 부품 회사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다 접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연구하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는데, 그때 저를 가장 그 응원해 주시던 분이 이제 저희 안사람. 배우자분. 그래도 당신이 꼭 하고 싶었던 거니까 한번 마음껏 해봐.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내가 집에 없을 수도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갔는데 진짜 심리나 마음 세계가 재밌어요. 매일매일 새로우니까. 그쪽 일 하시면서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있죠. 네. 자, 근데 그런 어떤 일화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이제 그 뭐랄까 나를 막 흥분하게 만들고. 재밌겠는데요? 예.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야, 심리 세계를 조금 알만하니까 마음 세계가 또 있대요. 그래서 마음 세계를 조금 알다 보니까 정신 세계가 있다 해서 그 세계 속으로 가다 보니 뒤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생뚱맞은 짓을 해봅니다. 이제 옳고 바른 마음이 인지하겠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찾아간 곳이 한 200명 정도 수용되어 있는 정신지체 환자들이 있는 그런 시설을 가요. 네. 근데 갔는데 원장님한테 제가 좀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 좀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원장님이 한참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저를 환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가? 1시간 동안 막 붙잡고 늘어졌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5번을 쫓아가서 엄청 막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을 네.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원장님이 허락해 준 것도 아니고 이 충청도 말 중에 알았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혹시 알았나 몰라요. 이건 기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니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케이가 아니에요. 알았어는. 예,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근데 저는 그 다음날 무턱대고 간 거예요. 교육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왜 교육 준비가 안 됐냐 했더니 바로 이제 준비를 해드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많은 걸 놀랬지. 이렇게 많은 정신지체 환자들이 한꺼번에 있는 것도 처음 보고 네. 처음 경험해서
들어가서 이 바닥에 다 앉아있는 어떤 사람들을 봤는데 그때부터 아야 XX 막 하는데 이건 싸움 말리러 다니는 거예요. 막 예, 동쪽으로 서쪽으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게 예, 아니고 전혀 안 되네.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목욕탕에 나온 사람 마냥 철푸덕 예, 땀으로. 근데 한 40분 45분 지났는데 이제 몸이 안 움직여요. 체력이 방전돼서. 그 저도 모르게 예, 소리 지르면서 야 하니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나온 얘기가 옳고 바른 마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어눌하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날 교육의 다였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옆에 따라갔던 선생님이 저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차창 밖을 한 30분 쳐다보다가 저 얼굴을 쳐다보면서 다음 주에 또 가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통사정했는데 내가 그만둘 수는 없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랬더니 그날부터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교육 가시는 날입니다 하는데 야 가슴에 철렁하고 이게 떨어지는데 아 이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간이 콩알만 다라 그러나? 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두 번째 주에도 가서 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근데 이게 한 번 돼 두 번 돼 하면서 이제 박수 치면서 옳고 바른 마음 외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돼요. 그럼 어려운 예. 시기를 그렇게 이겨내신 예. 거네요. 따라서 하던 분이 막 10분 정도 되다가 20명, 30명 이제 늘어나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환자들은 점점 더 많이 갖다 주세요. 그 많은 어떤 환자들을 만나게 해주고. 자,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3개월, 한 4, 5개월 정도 됐는데 제일 먼저 저한테 쫓아오신 분이 영양사님이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왜요? 환자들이 밥을 안 먹습니다. 아니 제가 한 거라고는 네. 아, 옳고 바른만 박수 쳐주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아, 근데 밥을 안 먹는다네. 이유가 뭘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빨갛고 진짜 식은땀 흘리고 있는데 그럼 식당을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아, 정신지체 환자들은 이게 조절 능력이 없어서 거의 밥을 이게 산처럼 먹습니다. 네. 한 3인분, 4인분. 예. 근데 조절 능력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1인분 식사를 하니까 이거 안 먹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 먹기는 먹고 있었던 거네요. 아, 그렇죠. 예. 이 일화만 들어봐도 참 쉽지 않은 길이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힘이 들 때마다 좀 이겨내고 다시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아, 그게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원동력이라는 게 저도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 왜냐하면 내가 힘들다는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네. 예. 아침에 눈을 떠서 예, 위기 청소년들 만나고 뭐 그들을 어떤 케어들을 해야 되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강의하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게다가 또 네. 이 학생들이 좀 시골에 가서 자연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럼 체험 학습장 같은 걸 막 만들고 그러다 보면 농사꾼도 됐다 강의도 했다 치유도 했다 막 이러다 보니까 참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사는 거죠 사실은. 아마도 한 번쯤이라도 내가 아,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렇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중도에 멈췄을지도 몰라요. 힘들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을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바쁘셨던 거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도 못할 정도로 참 바쁜 생활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요즘은 청소년들이 또 방황을 많이 하고 또 힘든 시기를 많이 겪잖아요. 이 찾아가는 청소년 행복 상담실도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해요. 참 사실상 요즘 많이 생겨난 게 이제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나 지금 이제 현실을 놓고 보면 방황하는 어떤 청소년들은 어느 시기에도 있었어요. 네, 늘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화되는 거는 사실은 지금의 청소년들이 다 문제아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간다움이 뭔가 아래서부터 부화돼서 나오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요. 나의
A 법도 질서 윤리 도덕적으로 이 사람다움을 찾아서 행동을 하는데 실제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이미 마음 씨앗은 성장을 멈추고 다들 잠복 상태로 있습니다. 동물적인 어떤 본능으로 산다는 게 아마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뭔가 자기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로망이에요. 그 교육의 어떤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가지고 계신데 도구가 없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지금 청소년들의 마음 씨앗을 싹트게 하려면 이 콩은 요 책상 위에다 놓고 기도를 1000일 동안 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네. 물을 뿌려놓으면 금방 싹 납니다. 그렇죠. 그 인성이라는 영역도 그렇습니다. 바로 옳고 바른 마음을 인지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면 뭔가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걸 찾아갈 수가 있어요.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뭐 하셨는지 명상을 상당히 하신 궁금한데요. 건가요? 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여러 가지 어떤 도구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명상이라는 어떤 도구를 초창기에는 좀 일부 썼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실제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명상의 기본 근본은 집중력이에요. 청소년들이 내가 필요해서 선생님 말에 집중하면 이 머리의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의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잠시 기억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모르더라도 이 마음의 영역에서 많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하기 때문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막 음악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옳고 바른 마음 연합회 구호원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구호원 회장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호원 회장님의 인간적인 면을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여가 시간에 남는 시간에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죠? 참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쁘셔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남들처럼 이렇게 골프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어떤 운동이기도 하고요. 제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좀 어디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즐기고 이러고 있는데 그 해보고 싶은 것을 할 만한 여력의 시간이 없었어요. 다만 내가 내 자신을 좀 어떤 케어하고 또는 그 힐링하는 어떤 그 시간이 있다라면 새벽 시간 또는 저녁 늦은 시간에 밤 11시나 요 정도 되면 산행을 한 2시간 이렇게 합니다. 야간 산행.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평소에 이렇게 여가 시간이 많이 없으신 구원 회장님이신데 오늘 저희가 그런 회장님을 위해서 짧은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이 명제를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마음에 끌리는 쪽을 빠르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쉬운 문제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네, 먼저 그럼 첫 번째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조선 시대에서 다시 태어나기와 100년 뒤 미래에서 다시 태어나기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나, 둘, 셋. 미래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진짜 사견입니다. 화폐에도 보면 전부 다 조선시대 사람들만 있거든요. 그 여성 상위 시대를 그 생각해서 그런지 왕보다도 5만 원권 그 심사임당 그 여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세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다툼 없이 살아가는 모두가 진짜 환타지 세계에서 살듯이 행복한 어떤 모습을 꿈꾸면서 그 시대에 다시 한번 온다라면 좋을 것 같아요. 밝은 미래를 한번 또 기대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라운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혼자서 로또 100억이 당첨이 된다면 혼자만 알고 숨긴다. 혹은 가족들에게 알린다. 골라주세요. 가족들에게 알릴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죠. 사실은 지금도 이게 꿈을 꾸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지금은 한 그 어떤 10분의 1 정도 하고 있고요.
원래 이런 어떤 재단을 형성해서 참 사람답게 사는 어떤 모습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에요. 아, 사실 목돈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내구조가 됐는지, 다른 분들은 뭐 일확천금이 생기면 뭐 집도 사고 누구한테 뭣도 해주고 이런 생각이 가지고 계신데, 이게 방송에 나가면 굉장히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저한테는 그런 설계가 없어요. 그냥 이걸 재단을 설립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대로 청소년들이 자기 꿈을 찾아가고 자기가 어떤 가고자 했던 진로 선택하고 이런 쪽에 써서 우리 사회가 더 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어떤 설계가 그냥 가득해요, 사실. 본인보다 사회를 위해서 아, 쓰겠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죠. 너무 멋지십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능력이 생긴다면 만지는 것마다 순간 이동하기와 만지는 것마다 순금으로 바뀌기 골라주세요. 야, 이게 고민이네, 그죠? 네, 고민되죠. 순간 이동하기? 네. 예, 순간 이동하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예, 사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옳고 바른 마음 인지 교육을 만든 건 교육이기 이전에 캠페인만으로도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한 30년 동안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 팅커벨처럼 뾰로록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상으로 순간 이동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은 뭐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이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어떤 일의 성격은 끊임없이 계속 이 세상을 타진하면서 가야 되는 끝이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옳고 바른 마음 세상에 온다면 누구나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 쪽보다는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동행으로서, 동지로서, 동무로서 손잡고 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런 확신의 세상이 제가 꿈꾸고 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듯이 5년 안에 이루어졌으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년이라는 시간 알뜰하게 지금 준비해서 속도감 있게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바라시는 것처럼 좀 밝은 미래가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 저희도 가지면서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을 해주셨는데 참 이런 이야기들 평소에 많이 들어볼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회장님은 좀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아니,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당황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 집중도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상이 좋다는 거예요. 회장님도 인상 좋으십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중하고 귀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선물을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선물이 전달이 됐는데 오늘 먼 거리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작은 선물. 이렇게 그렇군요. 전해- 이 선물은 열어봐야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고이고이 이렇게 살펴보셔도 됩니다. 오늘 회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테인 TV 커피 한잔 할래요? 오늘은 구호원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과 또 행동들 이런 거에 대해 좀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봬요. 커피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